안녕하십니까. 예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코로나19 이제 대안이 무엇인가. 지금 전 세계 미래학자들은 너무너무 바빠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이후 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특히 미래 산업이 무엇이 죽고 무엇이 부상하는가, 그죠? 사양 산업, 부상 산업,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대면 산업이 죽어요. 그리고 비대면 산업, 원격 산업이 부상합니다. 우선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요. 나라가 이제 국경도 폐쇄하고 공항도 폐쇄하고 일단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다. 자국민이죠. 자국민이 어디 갑니까? 여행하다가 돌아와야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2주간 격리시킵니다. 4월 1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2주간 격리를 시켜요. 이렇게 전 세계가 아마 피크가 5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이 뭐 곧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전염병인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 근무, 그리고 도심 부동산이 폭락한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930년대에 대공황을 알고 계시죠?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루즈벨트가 뉴딜 플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그죠? 1차 대전이 끝나고 아무튼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높은 고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렇게 대공황에 뉴딜 플랜을, 그죠? 어떻게 일자리 창출 또는 뭐 먹거리를 돈을 푸는 거죠. 돈을 풀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로 뭐 일자리. Why can't you give my dad a job? 우리 아빠에게 왜 일자리를 줄 수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부 다 일자리 내놔라. 일자리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것은 지금 보면은 프리 숲 라인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받아 먹기 위해서 줄을 쓴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죠?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무료 식사가 있죠. 무료 식사 라인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 전부 미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뭐 매일처럼 무료 급식만 나눠줬다가는 경제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경제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야, 그죠? 기본소득으로 돈을 뿌려야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아니면은 뭐 지금 가정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죠? 가가식이라 그래요. 가간식.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많이 등장하죠. 그런 것이라도 사서 경제의 보탬이 돼야 되겠죠. 경제가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은 주로 땅을 파고 토목 건설을 한 겁니다. 토목 건설. 그러니까 뭐 그 옛날에 낡은 철로를 다시 재건을 한다든가, 뭐 댐을 다시 건설을 한다든가, 그죠? 이렇게 해서 WPA, Work Progress Administration 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서 땅을 파면은, 그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가게에서, 집 부근의 가게에서 뭔가를 사서 그걸 가지고 또 경제가 돌아가고, 무언가 물건을 사면은 또 공장에서 돌아가야 그 물건을 만들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난 실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증시에
지금 상장이 돼 있는 회사 40%가 소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3차 대전 같은 그런 후폭풍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대안이 뭔가를 찾아요. 대안은 누구에게 물어봐요? 미래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2년 전부터 그죠, 오포추니티 존즈라는 게 나와 있어요. 기회특구 해서, 이 기회특구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 지방에 뭐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개발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기업 창업을 하거나 하면은, 내가 투자했을 때 그 돈을 10년 동안 거기에서 묶어두면은 10년 투자하면 세금이 제로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뭐 10억을 벌건 100억, 1000억을 벌건 세금 하나도 안 떼겠다. 10년만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1년 투자하고 싹, 그죠? 돈만 뭐 벌고 싹 빼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OZ라고 합니다. Opportunity Zones, OZ, 그죠? 기회특구.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할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이제 뭐 그 4대 강부터 시작해서 그죠, 강도 깨끗하게 다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 너무 많아요. 도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데, 도로는 사실상 없애야 돼요. 그리고 지방에 문화예술관이 너무 많아요. 문화예술센터, 문화예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지방에 뭐가 많아요? 공항. 이번에 보시다시피, 그죠? 항공산업이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선산업, 항공산업, 이런 유통은 죽는 사양산업이에요. 왜? 3D 프린터가 나와서 계속해서, 그죠? 자기 집에서 또는 내 옆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물건을 받기 때문에, 왜 아웃소싱이 사망합니다. 아웃소싱해서 중국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낑낑 실어요.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배에 실어가지고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서 간단하게 이제 전부 다 만들어 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포추니티 존스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번 배워볼 것이다. 두 번째는요, 클린 에너지 해서 석탄 발전 뭐 이런 거,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공기질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없어졌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죠. 이거 지금 또 다시 중국에서 공장에 문을 열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미세먼지가 나오고요. 이런 와중에 모든 것이 문 닫았을 때 정부에서는 한 곳에 집중해서 뉴딜 정책을 해야 되죠. 지방 균형 발전, 아니면은 100% 클린 에너지, 그죠? 재생 에너지로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정부가 나서서 아주 요즘에는 효율성이 높은 태양광들이 많이 나와요.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지열발전 등 이런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가재건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각 나라마다 지금 뭐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위가 오즈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지방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에서 중소도시를 서울처럼 만드는 건데, 그죠? 서울처럼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아파트는 끝났어요. 아파트 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소도시의 고령 도우미 AI, 이런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 미국에서 재건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영국이 1만 명 사람이 죽었어요. 10,000명이나 콜레라가 나왔는데, 이때 빅토리아 제방, 테임스강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 그죠? 이 콜레라가 너무 끔찍하여서 영국은 그 콜레라에
발병 원인을 찾아봤더니 하수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콜레라는 이제 뭐 변으로도 나오고 오줌으로도 나오고, 이 콜레라를 그대로 우리가 물로 다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퍼진 거죠. 안전하게 폐수로 운반하려고 식수하고 폐수하고를 상하수도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게 테임즈 강을 그죠, 둑을 막아가지고 깨끗한 물을 식수로 하고, 저 밑에는 그죠, 하수 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다시 테임즈 강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을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4대강이라고 좀 했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디자이너들이 도심에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은 좋아요. 아랫집, 윗집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열을 조금 덜 때도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가도 훈훈하고 따뜻한 거예요. 도시가 더 따뜻하죠. 그러나 리처드 세넷이라고 MIT의 도시연구학과 교수예요.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앞으로 도심의 밀도를 줄여야 한다. 밀도 감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식당, 술집, 클럽 같은 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건물들을 좀 떼어내는, 분산시키는 이런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왜? 이번에 보니까 자가격리를 시켜야 돼요. 한 사람이 확진이 되면 그 빌딩 전체를 그죠, 격리시켜요. 코호트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확진자인데 우리 빌딩에는 우리 집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 혼자 그냥 격리하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타워팰리스에 산다면 수만 명이 갑자기 코호트가 되어서 수만 명에게 그죠, 자가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2주 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죠.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앞으로는 이렇게 전염병이 점점 더 많이 창궐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도 지금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도시 디자인, 미래 도시는 이제 도심 밀도를 흩어놔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에 가서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되고, 아예 지방에 도시를 재건할 때에는 고령 친화적으로, 그죠? 노인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아이는 노인들과 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치매에 걸린 사람들, 아니면은 질병 뭐 이렇게 해서 노인 홈을 어떻게 건설을 해서 아주 가까이서 그죠, 부모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뭐 디자인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짓는 거죠. 그죠? 원격 근무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왜 대도심에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합니까? 이제 출근을 하고도 충분하게 이제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원격 근무 이번에 해보니까 뭐 누구든지 뭐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무엇을 다운받아라,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줌을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화상회의를 하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구글의 행아웃을 다운받아가지고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앞으로 토지 비용이 아주 높은 이런 대도심이 몰락하게 됩니다. 몰락. 그래서 한적한 시골과 같은 소도시의 부상이 일어나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미 동참을 해서 원격 근무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디지털 인프라가 이마 대대적으로 갖춰진 거죠. 안내 문자 오죠. 확진자가 어디 뭐 돌아다녔다고 이제 그죠, 동선을 공개해줘요. 마스크 구입은 어디 가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또 알려줘요.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가 많이 깔아져 있는데, 이건 디지털 인프라는 전부 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데, 스마트폰 시골 가도 다 터져요. 그러니까 원격 근무, 원격 교실, 원격 회의, 원격 주문, 원격 진료, 원격 가상 관광, 원격 온라인 판매, 원격 가정 간편식 주문, 원격의 시대가 왔다, 이런 거죠. 원격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원격 근무, 고령 최적화된 AI 로봇 도시, 이런 것들을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도시에다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뉴딜 정책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뉴딜 정책,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형 팬데믹 매년 다가옵니다. 더 빨리 더 많은 사상자를 내요. 팬데믹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심 해체를 말합니다. 거대한 타워 팰리스에 한 명이 나오면 수만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골에서 한 명 확진자가 나오면 한 가구만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도시 해체, 중소도시 재건, 중소도시를 재건할 때에는 고령화 AI 로봇으로 도우미, 그죠? AI 로봇을 도우미로 설정하는 이런 아주 편리한, 거기에다가 뭐 드론 시스템도 들어와야 되겠죠. IoT, 그죠? 사물 인터넷도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5G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스마트 시티를, 도심 주변국, 아니면 지금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그죠? 대도시가 아닌, 그 소형, 중소형 도시를 뉴딜 정책으로 지방 분권, 뭐 지방 균형 발전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끝나죠. 코로나가 또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리질리언트 한다 그래요.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코로나, 노로나, 바로나, 뭐 살로나, 이런 이 모든 감염을, 그죠? 감염 질병들을 우리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뉴딜 정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주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죠? 대공황 때 우리가 수프 라인 해서 사람들에게 수프, 국물, 이제 밥 나눠주는 거죠. 그죠? 식사를 한 번씩 나눠주는 이런 줄을 다시는 안 봐도 되겠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MIT 연구에서 다양한 미래 예측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이나 도심에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팬데믹은 점점 더 많아지는가? 팬데믹이라는 게 지금 글로벌 질병입니다. 확산되는, 급격하게 확산되는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은 더 빨리 더 심각하게 사망자를 낳죠. 그 뭐 이유는요, 도시 집중입니다. 인구 밀도 때문에 그래요. 인구 밀도. 그리고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바나이제이션이죠. 이게 도심 집중이 지금까지는 뭐 혜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앙, 도심에 사람들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확 퍼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빨리 퍼지는 이유는 글로벌화 때문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글로벌해서 사람들이 그저 비행기를 타고 막 이동성 강화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순식간에. 글로벌 부유, 삶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오게 되고, 동물성 단백질 소비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죠? 그러니까 면역성이 약화되는 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서 그렇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3월 4일자에 또 발표를 보면요, 전염병이 더 빈번해진다. 사회가 더 연결됨에 따라서 더 빨리 퍼지고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그래서 수백만 감염자, 그리고 감염자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 전염병은 점점 더 심해진다. 이번에 보니까 이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36시간 이내에 세계 반대편에도, 그죠, 퍼졌다. 이거는 비행 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는 비행 노선입니다. 이 두 번째는 팽창하는 인구, 그죠? 이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전염병 숫자, 발생 횟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WHO에서도 7,000건의 잠재적인 발병 신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월 7,000건의 바이러스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죠? 창궐 못하고 죽어버리고,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나와서 팬데믹 발생 증가율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또 연결돼 있어요. 세계화, 여행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처럼 뭐 모든 곳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그죠? 뭐 데이터도 연결돼 있고, 사이버 연결돼 있고, 소셜 SNS도 연결돼 있고, 너무 많은 게, 그죠? 뭐 만약에 푸드 크라이시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감자가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감자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고요.
2018년에 1970년에 3억 6천만 건에 달하는 이런 것이죠. 여행이 44.2억 건으로 늘어났고요. 항공운송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성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2개월 만에 중국에서 60개국으로 확 퍼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온난화가 2도씨만 증가하면 전염병이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연결된 사회에서 빠른 전염으로 간다. 이렇게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데에서 뭐 얼마가 되면 얼마가 되고 정말 이렇게 위험한 이런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스에 보면은 앞으로 도심에 밀집된 이런 공간,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정말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도심에다가 아파트를, 너무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타워 팰리스 값이 뚝 떨어집니다. 당연하게요. 이번에 타워 팰리스에서 확진자 1명 나왔죠. 그리고 강남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여행이 들어오니까 지금부터는요, 4월, 5월, 2개월 동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수많은 확진자죠. 감염자들 때문에 발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강남이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여행하다가 반드시 돌아와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타워 팰리스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그게 확진. 앞으로 한두 명이 나오면 빌딩 전체가 좀 확진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코호트해서 밖으로 2주 동안 못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분방하게, 자유분방하게 놀던 강남의 이런 그 부유층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자기의 입맛에 안 맞거나 자기 문화에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남을 떠나게 됩니다. 강남 탈출, 강남 엑소더스가 일어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래 예측을 알려드리는 것은 미리미리 선택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팔 것은 빨리 팔아라. 제가 강남 폐막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물결 쓰나미입니다. 이 쓰나미를 빨리 알아차리시면은 빨리 파시고 다른 곳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영숙 미래TV 도심의 인구 밀도를 줄여야 코로나 대안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